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정파가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난리가 났죠. 강남 아파트 값이 올해 최대폭 상승을 기록을 하면서 서울도 상승폭이 확대됐다. 오늘 신문 방송 보신 분들은 야, 이것도 무슨 일이냐? 정말 깜짝깜짝 매주 목요일이 되면 자, 그래서 제가 뭐 이 부분은 항상 또 팩트 체크를 해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조금 데이터를 보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오늘 뭐 한국부동산원에서 이제 6월 4주차 매주 이제 주간 동향이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이 나오는 날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이 주간 동향이라는 것이 뭐 사실 이 이현욱 뭐 최근에 이제 원장도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매주 낸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실거래가 그만큼 없는데 호가를 가지고 뭐 시세라는 걸로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격주나 매월로 발행하겠다. 뭐 한국부동산원의 원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뭐 주간 동향이라는 게 계속 문제는 제기가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매주 주간 동향이 나오고 있고 또 여기에 따라서 뭐가 좀 올라갔다 그러면 신문 방송에서는 뭐 난리 헤드라인들을 뽑아내기 때문에 뭐 또 우리 시청자분들은 야, 뭐 다 집값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신문 방송은 다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너는 왜 맨날 뭐 떨어졌다 뭐 폭락했다 왜 너만 맨날 떠드느냐 이러기 때문에 제가 매주 이 부분을 팩트 체크를 해드릴 수밖에 없는데 자, 6월 이제 마지막 주죠. 마지막 주차 서울이 0.27에서 0.30으로 0.03 뭐 이것도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겁니다. 아시겠지만 0.25% 올라가면 이제 요때부터 과열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열을 조금 넘어서는 그래서 0.27, 0.30까지 가면 요거는 주간 동향만으로 이게 실거래라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데 일단 이제 호가를 반영한 시세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서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팩트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전체적으로 보자면 0.31까지 갔던 게 0.25, 0.25 떨어지다가 6월 이제 둘째 주에 0.27로 올라오고 그러면서 이제 똑같이 그냥 0.27 이렇게 하다가 이번 주에 마지막 주에 0.30으로 0.03 뭐 조금 소폭이라면 소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0.3%를 터치했다라는 게 그러니까 5월 지금 한 3주 차가 되나요? 뭐 이때랑 지금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간 게 이게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번 주에 서울이 왜 이렇게 갑자기 또 0.30까지 올라갔느냐라는 건데 그게 바로 강남 지금 때문에 그렇다. 지금 서초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0.20, 0.1, 0.20 별로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별로 없는 상황이고 송파 같은 경우에도 꽤 높긴 높지만 0.38에서 0.28로 떨어졌다가 0.33까지 갔던 게 지금 0.28, 0.29, 0.3 아래에서 어쨌든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평균보다는 다 낮은 거죠. 이런 것들이. 자, 근데 유일하게 강남 같은 경우가 뭐 그 이전에는 계속 강남은 마이너스였죠. 마이너스였던 게 지금 상승으로 반등한 이래로 0.20에서 0.24 떨어지는 것 같더니 0.21 6월 들어서면서 그렇죠. 6월 들어서면서 0.21, 0.25, 0.31, 0.35까지 지금 강남이 이 지금 추세만 보자면 0.14, 0.21, 0.25, 0.31, 0.35 특히나 6월 들어서서 지금 계속 매주 지금 오르면서 0.35% 절대적인 수치도 상당히 지금 높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디가 그렇게 많이 올랐냐? 강남 지금 11개구. 이거는 이제 한강 이남을 얘기하는 거죠. 한강 이남 쪽에 11개구 중에서 뭐 구로가 이번에 뭐 가장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그다음 이제 강남이 되겠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에 0.35% 올랐는데 대치동하고
압구정동에 있는 재건축 추진단지 위주로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사실 송파 같은 경우에도 뭐 거연화 신천 같은 뭐 잠실 쪽이 아니고 거연화 신천 같은 중소형 위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강남은 대치하고 압구정동 재건축이 또다시 미친 듯이 올라가서 이것이 강남 전체 집값을 끌어올리고 이것이 서울 집값 전체를 끌어올린다 그러면 상당히 지금 심각한 문제거든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그렇단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정말 사실인지 이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한국부동산원이 6월 15일이 지난주 기준이고 이번 주는 6월 22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주 지금부터 시작해서 6월 16일부터죠. 6월 16일부터 이번 주 6월 22일까지 한 주간을 이제 점검을 하는 건데, 자, 그러면 6월 16일에서 6월 22일 사이에 얼마나 많은 지금 뭐 압구정이나 대치동의 재건축 아파트들이 상승을 해서 이 난리가 났느냐, 이걸 살펴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강남에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전체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했더니 지금 강남에서 보시면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11건 정도가 거래됐는데 그중에서 대치동하고 압구정동의 재건축은 대치동은 지금 레미안대치 팰리스는 재건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압구정동에 압구정 신현대 지금 9차, 11차 요 두 건이 지금 거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신현대 9차부터 체크를 한번 해보면 이게 6월 16일 날 66억 2,500 어마어마한 거래가죠. 66억 2,500에 거래가 됐는데 압구정 신현대 보시는 것처럼 36평형이었습니다. 이게 작년 7월에 75억까지 갔던 건데 이번에 6월 16일 날 66억 2,500 거래가 나온 거죠. 그것도 뭐 10층이고 11층이면 층수가 조금 높은데 8억 8천 9억 가깝게 폭락한 거래였습니다. 아니 이게 올라간 게 아니라 오히려 9억 가깝게 폭락한 이런 거래였고요. 자, 그러면 이 66억 뭐 2,500 뭐 이게 뭐 아주 무슨 뭐 증여성 이런 거래냐? 자, 그렇지 않은 게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네이버 매물 6월 18일 지금 확인된 매물이 66억, 그것도 12층 중에 고층이 66억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66억 2,500에서 우수리 떼고 66억까지 낮춰놓은 건데도 18일이면 지금 오늘 25일인데 아직까지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지금 75억까지 갔던 게 66억 6천 2,500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게 거의 한 8억 8천 9억 가깝게 하락했는데 이거보다도 지금 더 낮춘 거잖아요. 더 낮춘 거임에도 또 고층인데 이것도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12층 중에 11층이면 이것도 뭐 초고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65억에 지금 6월 24일이면 어제 확인 매물인데 65억이면 더 낮춘 거냐. 75억까지 갔던 거를 65억이면 10억을 낮춘 거잖아요. 10억을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런 게 네이버 매물에 살아있는 게 이상한 거죠. 보통은 현장에서 그냥 급급매 압구정 만약에 이게 진짜로 지금 강남 압구정 재건축 아파트들이 한국부동산원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완전히 대세 상승장이고 0.35%면 거의 뭐 대세 상승장 수준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강남이 지금 아까도 보셨지만 6월 들어서서 4주차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그것도 압구정 재건축 때문에 이렇게 빵빵빵빵 올라가는 거라면 이렇게 75억까지 갔던 게 65억의 매물이 나와 있는데 이게 처리가 안 될 일이 없잖아요. 10억이 지금 낮춘 건데 10억을 낮춘 건데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거래가 안 되고 그대로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9월 이게 9층이죠. 9층 13층 중에 9층인데 6월 22일 지금 확인 매물 지금 며칠 전 확인 매물인데 이거는 64억까지 나와 있습니다. 74억 75억이었죠. 75억까지 갔던 게 지금 64억이면 11억을 낮춘 거고 아까 뭐 66억보다는 또 한 2억 정도를 또 낮춘 거죠. 실거래에서. 이렇게 계속 낮추고 있는데도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대세 상승장이면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75억까지 갔던 걸 지금 64억까지 낮췄는데 이게 거래가 안 되는데 이게 지금 대세 상승장이다. 지금 4주차, 5주차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지금 뭐 펄펄 끓고 있다. 올해 들어서서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그것도 뭐 압구정 재건축 때문에 그렇다? 뭐 저만 그런가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해가 가시나요,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사실은. 자, 이게 끝이 아니죠. 지금 12층 중에 11층인데 63억에도 지금 매물이 있습니다. 이게 6월 20일 확인 매물인데 아니 그러면 지금 75억까지 갔던 거를 실거래가도 지금 66억에 지금 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걸 지금 여기서 또 3억을 낮춰 63억이면 뭐 최고가 대비해서는 무려 12억을 낮췄는데 지금 대세 상승장에서 압구정 현대 그것도 재건축 때문에 난리가 났다는데 12억을 낮췄는데도 아니 지금 뭐 5일째 지금 그대로 지금 머물러 있다? 거래가 안 되고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대세 상승장에서 나타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뭐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자, 이게 끝이 아니죠. 보시는 것처럼 6월 8일 확인 매물입니다. 12층 중에 고층인데 62억 매물이 있습니다. 와, 아니 75억까지 갔던 걸 62억까지 무려 13억을 낮춘 건가요? 말이 안 되죠. 13억을 낮췄는데 6월 8일이면 거의 한 2주 정도 지난 거죠. 2주 정도 뭐 지금 지나가는데도 거래가 지금 안 되고 있다? 2주가 넘었네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대세 상승장에서 아니 뭐 대세 상승장에 뭐 자고 일어나면 뭐 해서 뭐 계약 파기했다 그러고 뭐 계약금 뭐 더블로 물어주고도 뭐 집주인들이 안 판다고 그랬다. 이게 대세 상승장에서 나타나는 일인데 75억짜리 압구정 신현대 그것도 압구정에서 재건축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이 신현대 그것도 한강변에 쫙 붙어있는 이 대단지가 이거는 대세 상승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되겠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60억짜리 매물이 있습니다. 60억짜리 매물이 지금 뭐 저층이라고 하더라도 뭐 재건축에서 저층은 뭐 아주 큰 의미는 없는데 어쨌든 75억짜리가 60억이에요. 60억. 아, 이거는 뭐 6월 5일 확인 매물이고 5월 27일 확인 매물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잖아요. 무려 15억을 낮췄는데도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이런데 지금 뭐 6월 뭐 5월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강남이 상승 중이고 그 중심에 압구정 재건축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렇다. 도대체 어디에 있는 어떤 아파트가 올랐는지 뭐 혹시 뭐 엄청나게 오른 그런 정말 대상승장이 있는 아파트 압구정에 있는 아파트가 있으면 조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자, 그리고 압구정 지금 신현대 11차 요것도 지금 거래가 지금 나왔죠. 뭐 이번에 거래가 나왔는데 94억. 와. 아니 이렇게 지금 뭐 94억짜리면 어마어마해요. 거의 100억 가까운 거래가 나왔는데 뭐 정말 엄청난 일이죠. 자, 그런데 이것도 확인을 해보면 압구정 신현대 61평 128억까지 갔던 게 지금 94억이에요. 지금 6월 16일이면 와 이거 뭐 6월 16일 뭐 이번에 뭐 난리가 나 34억이 하락한 거거든요. 아니 도대체 이게 지금 대세 상승장이라고 하고 압구정 재건축이 올라서 그렇다라는데 도대체 실거래가 제가 확인하는 거는 혹시 제가 못 보는 실거래가 있나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6월 이게 16일이죠. 6월 16일에서 6월 22일 사이에 압구정 재건축 중에서 제가 확인 못한 그런 실거래가 지금 있는데 그게 뭐 계속 뭐 다들 엄청나게 올라서 그렇다면 뭐 제가 잘못 본 거지만 제가 오늘까지 전수조사를 한 걸로는
지금 여기까지거든요. 여기 지금 딱 두 건이 지금 이게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서울 뭐 이제 부동산 정보광장, 그러니까 서울시가 뭐 국토부의 실거래를 모두 전수조사해서 지금 올리는 거거든요. 아니 서울시가 이거를 뭐 누락할 일은 없잖아요. 뭐 대부분 다 지금 다 공신력 있는 제가 자료들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결국 지금 압구정에서 딱 실거래가 두 건 나와 있습니다. 오늘까지 확인되는 건 그렇습니다. 그 두 건 나와 있는 게 지금 아까는 거의 8억 8천 9억 가까이 폭락한 거고, 또 하나는 34억이 폭락한 거예요. 128억에서 94억까지 34억이 폭락한, 자 이런 거래가 나와 있고요. 자 더더구나 지금 호가를 보더라도 94억인데 90억대 매물도 있습니다. 그것도 13층 중에 고층이고 6월 8일 확인 매물인데 아직까지도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128억이면 130억 쪽으로 가는 건데 130억 기대가 무너지고 120억이 무너지고 110억이 무너지고 100억이 무너지고, 자 이제 94억 거래 실거래 나오고 호가는 지금 90억의 턱걸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0억에도 안 팔리면 90억 아래로 낮추는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90억이면 128억에서 무려 38억을 낮췄는데도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압구정이 지금 대세 상승장이고 이것 때문에 강남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건데, 도대체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자 그런데 90억 턱걸이 한 줄 알았더니 지금 13층 중에 중층이 88억 매물이 있습니다. 6월 5일 확인 매물인데 아직까지도 거래가 안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게 끝인 줄 알았더니 13층 중에 10층이 86억 지금 매물이 있습니다. 6월 5일 확인 매물인데 아직도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86억이면 무려 128억에서 42억을 낮춘 거예요. 와, 아니 무슨 대세 상승장이 128억, 그것도 뭐 작년 12월에 128억 찍은 건데 무슨 대세 상승장이 42억을 낮췄는데도 거래가 안 되는 건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뭐 아니 호가를 반영했다는데 호가도 지금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낮아져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자 이게 끝이 아니죠. 지금 85억 8,500 매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 128억까지 갔던 걸 뭐 지금 뭐 90억도 무너지고 85억까지 내려와 있는데도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압구정 재건축의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 뭐 나머지는 지금 여기 압구정 재건축은 확인해 드렸고, 그 다음에 대치동 아까 얘기 나왔는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대치동의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레미안 대치팰리스는 재건축은 아니지만 일단은 실거래가 6월 16일 날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뭐 구축 쪽으로 이제 들어가나요? 뭐 신축급? 아직까지는 신축급이라고 봐야 되겠죠. 2015년이면 이제 구축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10년 넘었으니까. 자, 레미안 대치팰리스도 이젠 구축이에요. 그래서 자, 일단 이게 44억 5천에 지금 실거래가 떴는데, 자, 이거 6월 16일 거래는 그럼 어떤 거냐? 레미안 대치팰리스 레드펠 37평이었고요. 작년 12월에 53억 지금 최고가 찍었는데 44억 5천 거래가 6월 16일 날 나와 있고 20층이면 뭐 초고층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8억 5천이나 폭락한 거래였습니다. 이것도 9억 가깝게 폭락한 거래였다라는 거죠. 자, 결국 뭐 압구정 재건축만 완전히 뭐 한 4억이었나요? 뭐 이렇게 대폭락하는 게 아니라 레미안 대치팰리스 같은 이런 것들도 구축 아파트도 9억 가깝게 10억 가깝게 폭락하는, 자 이런 거래가 나와 있고요. 레미안 대치팰리스도 지금 45억 매물이 있습니다. 지금 중층이 6월 11일 확인 매물인데 아직 거래가 안 되고 있죠.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깎아줄 생각하고 45억이죠. 뭐 44억 5천이면 그렇죠. 현장에서 뭐 이제는 5천만 원 아니라 뭐 1억씩 깎아줘도 될까 말까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지금 뭐 이 집주인들보다는 매수자들, 집을 사러 온 사람들이 큰 소리 치는 시장, 그러니까 매수자 우위 시장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매수인들, 집을 사러 온 사람들이 큰 소리 치면 가격 협상력이 크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가격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대치동에 지금 한보 미도맨션이 34평형이 6월 16일에서 22일은 아니지만 6월 6일 날 거래가 실거래가 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45억에서 40억 4천으로 이것도 4억 6천 5억 가깝게 폭락한 이런 실거래였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호가를 보면 14층 중에 지금 고층, 뭐 102동에도 40억 매물이 있고 101동에도 14층 중에 고층이 40억 매물이 있습니다. 이게 뭐 오늘 나온 매물이고 또 어제 나온 매물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지금 40억 매물이 그대로 지금 뭐 있고요. 자, 이게 끝이 아니네요. 14층 중에 고층이 39억, 45억까지 갔던 게 지금 뭐 39억까지 지금 내려가 있는 이런 상황인데, 자, 결국은 이건 뭐 5월 26일이면 와, 아니 뭐 엄청 거의 한 달이 다 돼가네. 한 달이 다 돼가는데도 거래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뭐 거의 한 6억 가까이 낮춘 건가요? 6억 가까이 낮춘 건데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고요. 이것도 처음에는 40억에 딱 턱걸이에 놨던 거예요. 턱걸이에 놨던 건데 6월 5일 날 1억을 낮춘 거네요. 그래서 1억을 낮춰서 39억으로 꺾기 기술이 들어간 거죠. 아, 왠지 40억은 비싸 보여. 1억 정도 낮춰서 한번 싸게 팔아볼까? 그래도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6월 5일 날 지금 낮춰서 39억에 내놨는데도 보시는 것처럼 지금 20일 정도가 지났는데도 거래가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죠. 아니 근데 도대체 뭐 지금 뭐 한보미도 같은 대치동의 가장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가 이런 상황인데 도대체 뭐가 올랐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뭐 저층 같은 경우에는 38억까지나 내려가 있습니다. 45억까지 갔던 게 38억이면 7억을 낮췄는데도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뭐 대치동의 뭐 가장 대표적인 재건축은 음마를 또 꼽을 수 있겠죠. 뭐 한보미도 음마 이 정도 되겠는데 34평형 보시는 것처럼 43억까지 갔던 게 5월 7일 날이 마지막 거래였어요. 38억 9천 거의 뭐 5억 가깝게 내려가 있고 뭐 6월에는 아예 뭐 거래조차도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도대체 대치동에 어느 재건축 아파트가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거죠? 실거래는 뭐 제가 아무리 찾아도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음마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43억까지 갔던 게 실거래는 38억까지 내려와 있지만 지금 호가는 37억 5천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4층 중에 고층인데도 38억 아래 37억 5천까지 내려가 있는데 6월 16일 확인 매물인데 거의 뭐 한 열흘 정도 지났는데도 거래가 안 되고 있고요. 자, 이것도 알고 보면 원래 38억이었어요. 38억이었는데 지금 뭐 5천만 원을 지금 엊그제 낮췄네요. 5천만 원 낮춰서 37억 5천까지 꺾기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거래가 안 되고 있고요. 자, 이것도 뭐 3천 낮추고 2천 낮춰서 37억 5천에서 또 37억까지도 내려가 있는데 거래가 안 되고 있고요. 자, 이것도 37억이었던 거 2천만 원 낮춰서 36억 8천으로 꺾기 기술이 이거 제대로 들어갔네요. 이거는. 그래서 43억까지 갔던 거를 37억이면 이거 한 6억 정도 낮춘 건데 이것도 비싸 보인다. 2천만 원 낮춰. 그래서 36억 8천 꺾기 기술이 들어간 거죠. 자, 그리고 저층 같은 경우에는 36억 5천까지 43억까지 갔던 게 36억 5천에 무려 6억 5천 정도를 낮췄는데도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아니 대치동의 음마 지금 뭐 이렇게 뭐 낮아져 있고 한보미도 이렇게 낮아져 있는데 도대체 어디인 거죠? 뭐 알 수가 없네요. 자, 그리고 개포 쪽에는 대부분이 신축이죠. 신축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33평 42억 7천까지 갔던 게 34억 8천으로 7억 9천 8억 가깝게 하락한 거래가 나와 있고요. 개포 레미안 블레스티지 46평 같은 경우에도 42억 6천5백 43억 가까이 갔던 게 36억까지 6억 7천 7억 가깝게 폭락해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뭐 강남의 뭐 신축이라 그러면 개포동 신축도 있지만 청담 리엘 이제 뭐 강남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청담 리엘 신축 아파트 한강변에 있는 이 아파트 그래서 34평형이 67억 8천 68억 최고가를 찍었는데 2월 26일 날 54억 거래면 14억 정도 폭락한 거래가 나오는 일은 지금 3월, 4월, 5월, 6월까지 4개월째 거래가 완전히 끊겨 있는 상황이고요.
호가는 지금 35층 중에 중층이 53억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68억까지 갔던 게 실거래는 지금 54억까지 내려가 있고 여기서 1억을 더 낮춰서 호가가 53억까지 지금 내려가 있는데 이게 오늘 이렇게 뭐 낮아져 있네요 지금. 근데 자 53억이 은근 팔릴 수 있을까요? 이것도 장담 못하는 게 보시는 것처럼 뭐 고층 아까 중층이었는데 35층 중에 고층도 52억에서 53억 이렇게 돼 있잖아요. 52억까지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68억이 52억이면 야 이거 뭐 한 16억 정도 낮춘 건가요? 뭐 엄청나게 지금 계속 급급매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뭐 이것도 엊그제 이렇게 지금 낮춰 놓은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중층이 50억에 지금 턱걸이한 것도 있어요. 6월 15일 확인 매물인데 68억까지 갔던 거를 54억 실거래인데 여기서 4억을 더 내서 지금 50억 뭐 최고가 대비해 보면 무려 18억 정도를 중층인데도 낮춰놨는데도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청담 리엘이 지금 이 정도 상황이에요. 청담 리엘이 뭐 지금 강남의 가장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청담 리엘 작년 11월에 입주한 완전 신축이잖아요. 자 그리고 이게 지금 49억 9,500까지 그러니까 50억 더 비싸. 한 500이라도 깎아서 좀 싸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68억까지 갔던 거면 70억 쪽으로 가던 건데 70억 기대 무너지고 60억 무너지고 이제 50억도 비싸 보인다고 49억대까지 지금 매물이 나와 있는데 6월 17일 확인 매물인데 아직까지도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뭐 강남에 있는 대표적인 압구정 뭐 대치 뭐 이런 재건축 아까 뭐 얘기했던 뭐 전혀 뭐 상승 이런 거 확인이 안 되고 있고 뭐 구축 레미안 대치 팰리스 같은 대표적인 구축 아파트도 확인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개포동의 뭐 신축들 그다음에 청담에 있는 이 신축 뭐 이런 것들 확인해도 그렇고 도대체 어디가 실거래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갔는지 알 수가 없네요. 호가라는 거야. 뭐 본인들이 뭐 10억짜리 아파트도 나 100억 받고 싶다 보면 100억에 올릴 수 있죠. 뭐 이런 거는 참 뭐 한국부동산 원장도 뭐 얘기를 했지만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자 결국은 강남 아파트 값이 올해 최대폭 상승이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한국부동산원이 지금 뭐 그 시세라고 하는 호가를 반영한 자 이런 걸로만 뭐 상승으로 뭐 이거 참 뭐 그렇지만 신문방송이 이런 팩트 체크를 안 하잖아요. 신문방송은 한국부동산원에서 나온 그 보도자료에 헤드라인 뭐 이런 쪽만 올랐으면 얼마 올랐다 뭐 난리다 뭐 이렇게만 나오니까요. 그래서 뭐 그렇지만 뭐 저 같은 일개 유튜버라도 계속 팩트 체크를 할 수밖에 없겠죠. 뭐 제가 봐서는 전혀 그런 것들이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도 상승폭이 확대됐다라고 하는데 자 일단은 오늘까지 해서 서울의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을 보면 평균 거래 금액이 작년 6월에 한 13억이 넘었었고 4월하고 5월에도 한 12억 정도 됐었거든요. 자 근데 지금 6월에는 11억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거래 금액이 작년 대비해 보면 한 2억 가깝게 내려와 있고 지난달 지지난달 비교해 보다도 1억 가깝게 그래서 평균 거래 금액도 11억까지 내려와 있는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많이 올라갔다라는 이건 다 실거래거든요. 실거래만 봤을 땐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거래 자체도 그래요. 오늘 6월 25일 오늘자로 서울에 확인을 해보면 자 결국은 작년 6월에 11,000건 넘었던 게 4월하고 5월에 그래도 한 8,600, 한 8,000 뭐 거의 한 9,000건 가깝게 거래가 쏟아졌던 게 지금 오늘 25일 기준 했을 때 1,970건이거든요. 아직도 2,000건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자 결국은 거래도 가면 갈수록 괴멸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러면서 평균 거래 금액도 떨어지고 실거래도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한국부동산원의 호가라고 하는 그 시세만 지금 뭐 불났다 지금 뭐 난리 그렇죠. 그래서 뭐 강남도 올해 최대폭 상승 뭐 이것 때문에 서울 전체가 지금 올라갔다.
자,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판단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저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지금 뭐 주간 부동산 원 자료에 대한 팩트 체크를 이제 해드린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아직 이런 것들이 대세 상승장이다, 이렇게 할 만한 건 전혀 지금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특히나 지금 7월에 뭐 세제 개편이라든지 최근에 금리 상승이라든지 대출 규제, 자, 이런 부분들이, 자, 얼마나 이게 서울 집값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누가 봐도 이것은 집값이 폭락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물론 뭐 반도체 쪽에 그렇지만 이 반도체 쪽에 있는 이 성과급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무조건 이게 뭐 부동산 쪽으로 온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최근에는 뭐 젊은 층 위주로 해서 지금 증시 쪽으로도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수혜를 직접 받는 분들이 이렇게 또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거 따져보면 일단은 지금 세제 개편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대출 규제, 금리 같은 악재들이 더 많기 때문에, 자, 7월에는 오히려 뚜렷한 지금 폭락 쪽으로 갈 가능성이 일단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뭐 한국 부동산원의 이 주간 동향은 뭐 나올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또 자세하게 팩트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쇼핑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저의 찐 시청자분들이다, 찐 구독자분들이다,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 있을 때 아래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정말 짧지 않은 영상입니다. 늘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유튜브 쇼핑까지 오신 게 그런 거죠. 저는 삼양라면이 좋아서,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삼양라면만 구매를 해주셔도 감사한데, 또 많은 분들이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가끔 또 고가 제품 구매하실 때도 일부러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셔서 참 성가시고 번거로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도움이 되라고, 뭐 작은 것 하나, 또 가끔 고가 제품 구매하실 때도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셔서 참 뭐 이렇게 마음 써주시는 걸 확인할 때마다 제가 너무나 감사하다, 몸둘 바를 모르게 늘 크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가시 멤버십 킹스피도 개설해 두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 누르시면 월 9,99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킹스피 분들에게는 왕관 모양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화정님, 윤복자님, 피피치를 사모님, 유홍준님, 미셸님, 전영도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또 많은 분들이 킹스피를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